수능 만점자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수능 만점자와 서울대 합격자 초청 입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그 대담이 있을 거고요. 2부는 수능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3부에서는 수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수능 만점자와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들 들어올 테니까 인사, 어머니께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께 인사드리면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만점자와 서울대 합격자 대담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시죠? 자, 자기 명패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새 학생인데 누가 수능 만점자일까요? 그죠? 중요도에 따라서 다들 배치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소개와 이 학생들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여기 황동현 하이스트 입시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동현입니다. 지금 이제 3명의 학생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 만점, 올 만점이에요. 전과목 만점, 국영수, 탐구 2개 다 100점 이렇게 만점 받은 학생이 한 명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더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수시로 합격을 했던 학생들이에요. 여기 학생이 한 명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실질적으로 들어보겠지만, 수능하고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논술, 수능 면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전형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 언제쯤부터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후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까, 자기소개서라든지 서류 같은 것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듣고, 지금 이 세 학생을 이렇게 섭외를 한 이유는 세 학생들이 일단 저희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에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전형 요소들 3가지에 대해서 대표를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교과 부분하고 종합적인, 교과 비교과를 합친 종합적인 부분하고 논술, 수능 이 부분들을 다 대표하는 학생들이라서 3가지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3가지 전형들이 있죠. 직윤하고 일반 정시 이렇게 3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3가지 갈래길을 일종의 대표하는 학생들이라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굳이 서울대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또 혹은 또 수준 있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섭외를 했고요. 제가 간략하게 이 학생들의 프로필을 하고 프로필을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 문혜리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이에요. 미학과를 들어갔는데, 일반 전형은 대표적으로 전공 적합성이 높아요. 뛰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학과 관련해서 이것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했고,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이에요. 수시에 들어간 학생이에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에요. 자연계 일반 전형으로 해서 바이오 시스템을 들어간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아무래도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련해서 있을까? 이 학생은 수능에서 굳이 저기 강사 이름을 다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강태기 쌤한테 영어를 들었고, 입학사정 수업은 제가 수업을 했을 거예요. 이후에 이제 홍영 선생님이 이제 이어가서 계속 구술 면접까지 했었고, 기타 등등 논술도 홍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었고, 가운데 학생은 사실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았었어요. 멀리서 다녔었고, 논술을 홍영 소장한테 논술을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끝에 학생은 주로 이제 여기 하이스테이트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방장현 선생님, 김기현 선생이라든지 수학을 계속 들었었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한리 논술의 수업을 계속 들었었고, 그런 학생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스펙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따가 이제 더 들어보고 학생들 저기 인사를 잠깐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잠깐만 간략하게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원시 사학과 2학과에 전공이고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2학과에 들어왔고 또 고대랑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인솔로 합격했어요. 그쪽 마이크 그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정시로 간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계열 바이오 소재공학과에 입학한 시온 학생입니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새 학생 소개를 들었는데 만점자일 때 너무나 편향적으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세 분 다 훌륭한 새 학생과 훌륭한 학생들이죠. 그러면 뭐 어머님들한테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점들을 미리 조사하고 그걸 이제 이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자주 부모님들이 문의하시는 것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이 학생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40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질의응답이 끝난다면은 어머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험생들 앳된 수험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좀 질의응답 시간을 한 후반과 한 20분 정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앉아서 이 학생들과 같이 재미있는 콘서트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입시에 관련된 콘서트이기 때문에 대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5일입니다. 개학이 얼마 안 남았죠. 저희 질문지에는 제일 먼저 물어보실 분이 계십니다. 개학 직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개학 직전에 예를 들면 앞으로 수능 이전까지 학업 계획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듣고 싶은 학생이 아무래도 그죠? 김나영 학생일 것 같아요. 자, 김나영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개학 이전에 지금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3학년 개학 직전에 문과생들은 사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탐 과목 한 번씩 겨울방학 때 하고 가야 3학년 때 학기 중에 되게 부담이 적고 그리고 사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이부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탐 공부할 거 2개 딱 정하고 그거를 1년 동안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겨울방학까지 언어랑 외국어 기출문제는 한 번씩 다 풀었고 수학은 미적분은 그때는 좀 늦어서 안 했었는데 수원도 기출문제 다 풀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보다는 수원 위주로 더 다시 공부하고 왜냐면 수원은 2학년 때까지만 배우고 3학년 때는 수업 시간에 미적분 배우니까 기회가 많은데 수원 못하고 괜히 미적분 선행하다가 둘 다 못할 수 있으니까 수원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쯤 되면은 되게 고3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2학년일 때 고3 담임 선생님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담임하셨던 반 학생들이 수능 어느 정도 받고 대학 어디 갔나 그런 거 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논술로 간 선배들도 있고 정시로 간 선배들도 있는데 대체로 정시로 간 선배들이 되게 만족도가 엄청 낮거든요. 왜냐면 정시가 되게 인원이 적고 그래서 고3이면 수능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재수생보다 좀 유리하니까 논술이나 자소서 전형 같은 거 미리 생각해놓고 나중에 막 원서 접수할 때 가서 막 하는 것보다 좀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문과 김나영 학생 때 개학 이전에 준비사항에 들어갔는데요. 이과 안 들 수가 없죠. 오시환 학생
개학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주십시오. 자연계열도 문과랑 마찬가지로 일단 과탐 2과목 뭐 할지를 제일 먼저 정했고, 그리고 수학은 아무래도 시간과 성적이 많이 비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3학년 동안 배우는 모든 수학 과목의 기초를 다 잡자는 의미로 기본 과정의 문제집을 한 번씩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시아 저기 끝에 있는 오시아 학생을 좀 소개하자면 교과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버리면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24를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 내신이 1.8 정도였었어요. 평균 1.8. 2학년 때가 1.3 정도였었고 3학년 때는 1.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혜리 학생도 1학년 때 1.6 정도였고 2학년 때 1.5, 3학년 때는 거의 1.1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점점 상승을 추세에 있었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어떤 내신 대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죠? 좀 궁금하죠? 어떻게 했을까? 3학년 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능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논술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 와중에 내신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내신을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오시아 학생부터 오시아 학생하고 문혜리 학생 이렇게 해서 4학년 때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신이 점점 상승하기는 했는데 자연계열이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1등급 안 나온 적이 없었고 상승을 하게 된 게 나머지 과목이 올라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2,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더 과목 수가 학교 많아지니까 그 득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3 때는 뭐 기가나 불자 이런 거 안 배우고 거의 수학과학밖에 내신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도 계속 올랐고 또 국어랑 영어는 1학년 때는 3등급 정도밖에 못 받았었는데 3학년 때는 계속 1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그 출제하는 선생님의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질문도 거의 안 했었는데 3학년 때는 쉬는 시간마다 거의 매일 가서 그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시험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려고 질문도 쉬는 시간마다 하고 또 되게 막 야자 시간에도 교무실 수시로 찾아가서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 2학년 때 내신이 안 되었던 게 제가 3학년 때보다 공부를 덜 해서 상대적으로 덜 해서 또 있는데 일단 3학년이 되면은 수능 EBS 교재로 보통 내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보다 그 EBS 교재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내신이. 그래서 저는 그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내신 공부를 거의 2주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수능 공부 안 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그 내신 범위에 있는 EBS 교재는 다시는 안 본다는 생각으로 거의 진짜 그때는 되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또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 대해 좀 노련해지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도 많이 하고 힌트 많이 얻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3학년 되면은 중요한 게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다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5, 1등급 받는 게 너무 어렵다 해서 한 과목만 선택하고 한 과목을 이렇게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상용 평소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하나 블랙홀 생기면 내신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로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의 비법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각본을 만든다든지 리허설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나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괜찮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지질된 부분에서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비교과가 3학년 되면은 과연 이제 비교과를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3학년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특히나 저기 오시오 학생하고 여기 문혜리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비교과를 상당히 이제 잘 챙긴 학생들인데 비교과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과에 대해서 문혜리 학생부터 그다음에 오시오 학생 이렇게 들어요. 저는 미학과라서 과가 약간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보통 다른 서울대에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데, 예를 들면 저는 교내에서 막 영어 연극 이런 데서 상을 받고, 아니면 교내 뮤지컬 아카데미를 후보하고, 또 3학년 때는 제가 막 교내에서 음악회 같은 걸 기획하고 제작하고 제가 뭐 참여하고 그런 스펙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서 한 거는 하나도 없었고, 다 그 내에서만 제가 뭐 참여를 한다든지 제가 일을 벌린다든지 해서 스펙이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스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학과를 가고 정한 지가 경한 게 3학년 초였기 때문에 좀 1, 2학년 때 많이 생각을 미리 못하고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저같이 미학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스펙을 준비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 공부 리듬이나 그런 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교과를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3학년 때 뭔가 비교과를 한다고 하려면은 그게 정말 자기 자소서나 뭐 어디 입시할 때 정말로 요긴하게 쓸 것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요긴하게 쓸 것 같으면 잘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비교과라는 게 어디까지나 비교과잖아요. 그래서 교과가 핵심이 되고 비교과는 약간 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저를 뽑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교에서 하는 캠프 같은 게 진짜 좋고, 또 지원하는 학교에서 하는 캠프랑 뭐 시험 이런 거 체험 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해서 저는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농업생명과학 공동기금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고3 하기 전 겨울방학에 다녀왔었고, 또 교내에서 하는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상을 타든 안 타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을 못 타더라도 나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비교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를 했고, 교내에서 수학이랑 물리, 금상이랑 화학, 은상 뭐 이렇게 탔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랑 학교 특성에 맞는 비교과를 써서 좀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들이 많이 잘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렇게 간 학생이 저렇게 했구나, 또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넘어가자면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시를 해야 되는 수시 비중은 사실 65% 정도 돼 있어요. 정시가 35%, 정시가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35%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능은 수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또 정시가 또 수능 100% 하는 정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도 절대소리 할 수 없고, 절대소리라는 말 표현보다는 수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 대비 이제 과목별로 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김나영 학생님.
근데 국어가 작년이랑 올해, 그러니까 재작 2013년 수능이랑 그때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2014년도 수능이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저는 그때 국어가 A형, B형으로 나뉘면서 문법이랑 화작문이 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문법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문법을 따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외우고 끝내면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반복해서 본다는 생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옛날 역대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문제들, 문법 문제들 다 모아놓은 책 가지고 거기서 그 문제 다뿐만 아니라 그냥 선지까지 다 해서 거기 나온 문법 개념 같은 거 다 그렇게 반복해서 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절로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그리고 화작문은 딱히 이렇게 공부할 거 없고 그냥 문제 몇 번 풀면 저절로 자기가 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전문학은 되게 출제된 게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랑 EBS 정도만 봐도 문제가 없고요. 뭐 문학작품은 뭐 EBS 연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EBS 책에 있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똑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차피 처음 보는 거니까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EBS를 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지문만 본다 생각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어려운 생소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비문학도 EBS 지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EBS 지문들이 되게 조잡하고 그냥 그것도 연기를 하는 게 그 비문학 지문 쓰인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있는 다른 되게 잘 쓰여진 글을 가져온다거나 그냥 주제만 비슷한 그러니까 EBS에서 주제가 그거였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조그맣게 썼던 뭐 마지막 근거 그거를 아예 주제로 가져와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연계가 많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EBS 지문 그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국어는 EBS 지문 거의 잘 안 봤고요. 그래서 그것보단 차라리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이 더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한 뭐 1등급 컷이나 2등급 정도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그냥 기출문제만 한 10번씩 풀어보면 되고요. 근데 다 맞으시려면 그 선생님, 그러니까 저 학원 다녔던 선생님들이 다 풀어주셨던 방법까지 다 적어놓고 그냥 수업 끝나면 다시 보고 또 다음날에도 보고 문제 주시는 거 다 풀고 틀렸던 것도 다음날에 다시 풀고 일주일 지날 때까지 그걸 다 외울 때까지 다시 다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거랑 틀렸던 거를 여러 번 다시 푸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수능 보기 2달 전부터 이제 조금 안 풀리는 게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많이 풀고 계속 풀고 그냥 풀기만 했어요. 계속 그렇게 많이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조금 어떤 거를 봐도 옛날에 봤던 거랑 비슷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빈칸 영역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는 해석을 다 해도 못 풀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답지가 5개가 다 어떤 게 들어가도 대충 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다 빼고 풀어야 돼요. 그건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냥 다 읽고 감을 푸는 것보다는 아예 뭐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답이 되는 근거를 아예 지문에서 딱 찝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죠. 단어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탐은 저는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를 같이 했는데 만약에 뭐 서울대 준비하시거나 그러면 저는 한국사랑 동아시아사 같이 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랑 겹치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따로 하니까 동아시아사에도 한국사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되게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선택한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 배경 지식이 그 나머지 과목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렇게 2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고3 때 국사랑 근현대에서 해가지고 재수하면서
여름부터 한국사 공부하고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사 그냥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탐은 제 생각에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고 또 약간 여름까지는 엄청 좀 하다가 수능 가까울수록 사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시와 학생한테 다양하게 수학, 국어, 영어는 이제 제외하고 수학,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투 과목을 과연 해야 되느냐. 투 과목을 하게 되면 논술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나 사회과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 선택이고 거기에 시험 범위는 사실상 1+2예요. 2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수능을 그럼 2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2에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느냐 또 회의적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1+1을 하면서 논술할 때 2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거에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까지.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수능 공부하는 것하고 탐구를 2 과목을 하는 것 원원이냐 원투냐 어떤 게 더 좋은지 일단 수능을 말씀드리면 수리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랑 성적이랑 정말로 거의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실력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쌓여서 성적이 확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리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3등급이나 2등급 나오는 학생이면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요령도 생기고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은 좀 문제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1등급으로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기출을 정말 문제를 보면은 거의 풀이를 다 외우다 싶을 정도로 기출을 엄청 했어요. EBS를 다 풀려는 생각보다는 기출을 많이 풀자는 생각으로 기출 5개년치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수리 영역은 진짜 중요하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논술이랑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공식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유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논술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가탐도 물론 기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탐도 3개년치를 저는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고 또 2과목 선택하는 거 말씀드리면 만약에 서울대를 지원할 거면 당연히 1+2로 해야겠지만 뭐 다른 학교도 쓸 계획이 있으면 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2과목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생1보다 생2가 쉽게 느껴지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저도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도 2가 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네, 물 2는 물 1에 비해서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퍼2랑 생2는 1에 비해서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고 처음부터 2과목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접해보고 자기한테 좀 더 쉽게 느껴지는 1이나 2를 선택해서 화학이나 생물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를 하면 논술도 저절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물원, 화원, 생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논술을 생물을 봤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해도 수능 공부를 생투를 하면서 같이 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논술을 볼 과목을 확실히 어느 한 과목을 정해놨으면 그 과목을 2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그 나쁘고부가 귀수했을 때 그 기자회견장 같습니다. 굉장히 숙연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눈빛에는 얘네들이 내 딸에서 얼마나 좋을까 대단히 내보겠다 그런 눈빛도 있고 그죠? 뭔가 이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도 만점은 아니더라도 서울대에 정말 실력 취하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물론 이제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너무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수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 학생들이 또 논술 전형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답변도 있을 겁니다. 의외의 답변은 뭐냐? 이번에 이과 만점자가 있죠? 아시죠? 정복열 분인가요? 고대가 버리고 서울대가 버렸는데 연대가 가져갔습니다. 수능 만점자도 그죠? 논술 시간에 가서 너무 여유있게 쓰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자, 여기 세 학생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혜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어디 학교예요? 마이크? 네, 혹시 안 들리십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서 요즘 설명회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막 적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이렇게 녹화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저는 고대 미디어학부랑 성대 사회과학은 논술로 합격. 논술 2개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많았었네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시화 학생은 논술 전형 학생인가요? 저는 논술 전형을 서울대 하나밖에 안 써서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오로지 온리 서울대. 서울대 외에는 대학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왠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김나영 학생.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기 고백하십시오. 저 고3 때는 다 떨어졌고요. 재수할 때 연대 썼었는데 가서 열심히 썼는데 떨어졌어요. 자, 이 학생 외에도 인문계열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가 지도한 학생 중에 만점 맞고 인문계열이죠. 만점자 꽤 많았죠. 20명 정도인데 그 중에 연대를 떨어진 학생도 그 외에 또 3명이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만으로 학생들 뽑는 게 아닌 거죠. 수능 만점자 혹은 수능 만점자 하더라도 논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한간에 들었던 얘기가 S 고등학교도 있죠. 경주의 옛말 그 고등학교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수능 우선 선발로 들어갔는데 한 줄 쓰고 나면 합격했더라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었어요. 애들이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뜬소문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사발이죠. 그래서 우리 김나영 학생 희생이랑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는 김나영 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온리 서울대만 다뤄왔던 오시화 양과 멀티를 묶었던 문혜리 양의 논술 경험담에서 말씀드려서 물음함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술 대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준비 기간이나 합격의 여부 그리고 과연 논술은 내가 그냥 로또와 같이 그죠? 우연처럼 다가오는 건지 본인도 한번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좀 일찍 시작했는지 한 1학년 겨울방 그쯤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막 학교 기출을 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글 쓰는 연습? 사실 글 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학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숙제도 막 기출 하나 두 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2학년 때랑 쭉이랑 3학년 때 쭉이랑 그냥 학원 쭉 다니면서 쓰고 그렇게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학년 혹시 되셨는데 아직 논술을 안 시작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면은 절대 손해볼 거 없고요. 그리고 그 논술 숙제를 봤잖아요. 근데 그 논술 시험 날짜가 오기 전에는 느끼지 않겠지만 논술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2학년 때 막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되게 안 중요하게 느껴졌고 내가 이걸 써서 과연 논술을 붙을까 이런 의심이 막 들면서 내가 이걸 쓰는 동안에 수능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는 결과 그냥
논술 숙제를 하는 그 동안에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고요. 막 친구들이랑 보면은 되게 논술 학원 가기 전에 시간 되게 막 급해가지고 빨리 쓰고 막 그런데 또 대충 첨삭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논술 쓰는 시간에는 진짜 시험 본다 생각하고 2시간 바짝 쓰고 절대 밀려서 막 쓰면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수능 한 달 정도 전에는 논술 잠깐은 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학원 계속 가고 열심히 쓰세요. 저는 한림에서 계속 저는 다른 데서 다니다가 한림에서 쭉 2학년 때 쭉 다녔고요. 그래서 학교 기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별 자기가 논술을 쓰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은 거기 학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고 그리고 티켓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논술을 어디 쓸지 이제 딱 정해야 되니까요. 학교별로 약간 논술 스타일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것저것 여러 학교 많이 써보고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첨삭할 때 선생님이 너는 딱 여기 부대 스타일이다 아니면 연대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 길이구나 하고 꾸준하게 쓰시면 돼요. 잠깐만요. 어머님들 이제 그죠? 이제 뚫어져라 안 보시니까 좀 애정을 보시니까 좀 유머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시화 학생이 자연계에 논술 준비 어떻게 했는지. 자연계는 문과랑 다르게 논술이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거나 수능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논술을 대비할 적에는 수학 문제집 풀다가 좀 공식을 빈칸을 뚫어놓고 이렇게 유도하거나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수능 좀 뒤쪽 가면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예 빈칸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유도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제 힘으로 유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그게 되게 수학 논술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술이 맞은 문제도 제가 푼 풀이랑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푼 풀이가 맞았다 하더라도 답지를 꼭 한번 다시 보고 그 풀이도 제 걸로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 2~3가지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대비를 했던 것 같고 과학은 저는 딱히 대학과정 심화는 하지 않았고 그냥 생원, 생투를 비중으로 했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원과목이 2과목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직전까지도 계속 생2보다는 생1을 위주로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두 학생의 논술 준비에 대해서 많이 부탁하는데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시와 수시 모두 준비하는 게 필수라는 건 이해하고 있죠. 근데 논술 준비라는 것이 나중에 수능에 대한 시간적 압박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핑계인데요. 논술은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에 와서 내지 않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사이에서 과연 높은 경쟁률을 감안할 때, 낮은 합격률을 감안할 때 논술 준비하는 것이 과연 수능 공부에 상황을 볼 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거칠게 말씀드리면 논술 준비가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모르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를 과연 상충하는 관계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인지 아니면 논술을 통해서 또 수능을 통해서 입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게 모르는지 논술과 수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혜리 학생.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논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상황이 위치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수능 공부를 그랬다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핑계일 수도 있어요. 네. 또한 그 논술을 안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보다 수능 공부를 엄청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논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 텍스트 독해거든요. 이 많이 이런 거가 있는데 고3 때는 EBS만 드립답 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못 하는데 논술을 보다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접하니까 아무래도 방금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EBS에 100% 질문이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든 국어든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하면은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도움을 받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 자꾸 독해를 힘들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숙제도 학원 가는 시간에 딱 학원 가고 숙제 딱 시간 정해서 하면은 수능 공부에 절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수능 진짜 막 직전까지 그 전까지는 진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자기는 정말 글쓰기에 정말 천부적으로 소질이 없고 그런 게 아니면은 논술을 병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제 논술을 합격한 학생이잖아요. 2개씩이나. 김나연 학생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논술을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좀 공상고가 되느냐,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되느냐? 같이 네, 저도 논술 준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막 수능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들 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요. 그래도 뭔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훨씬. 그래서 그냥 제가 고3 때는 논술 준비를 안 했고 대수하면서 처음 논술을 그거 들어봤는데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논술 안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차피 똑같이 지루하니까 논술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지루한 건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오시화 학생 자연계의 논술, 수능 공부하고 논술까지 성공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정도 준비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는 관계가 되게 깊으니까 논술을 하는 게 곧 수능 공부고 수능을 하는 게 곧 논술 공부라서 예, 절대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얘기 정리가 한마디 적극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병행한다고 해서 막 그냥 남들 다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3학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딱 정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학교 정해서 나는 진짜 눈으로 이걸 붙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병행을 하라는 뜻이었고요. 네, 혹시 오해가 있으셨을까? 살인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논술에 관련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시험이 10월 초, 주요 대학 같은 10월 초에 보고 10월 말까지 10월 20일까지 진행이죠. 그리고 수능 끝나고 진행되는데 수능 이후에 논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큰 부담이 없는데 수능 직전 좀 이제 연세대학교 의시에서 그 이하 대학들이 시험들이 10월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고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 공부에 상호하면서 좀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연세대 논술을 보셨죠? 연세대 보셨으면 수능 이전에 있는 주요 대학 논술 준비가 수능 공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시간적 여유가 없나요? 아니면 해볼 만한가요?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근데 저는 수능 전에 시험 본 거는 연세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능 전에 시험을 보면은 논술 파이널이라고 해서 논술 학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거는 논술이 아니라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저 같은 연세대 논술은 10월 초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막 10월 중순이나 심지어 10월 말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그러니까 꼭 굳이 그 전형으로 나는 정말 합격할 자신 있다 하는 아니면 약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은. 아무래도 시간 투자가 있기 때문에. 네. 수능 앞에 시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연세대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겠죠. 연세 다른 대학들은 뭐 얘기는 그죠? 테리 양 얘기 외에는 일반화시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연세대 한정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노조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수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이 학생들이 대단히 끝난 뒤에 본인들을 소명의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험생도 있고요. 학생이 계신데 수험생들한테 수험생활 동안 이런 것도 제발 하지 말아라 라든지 아니면 수험생활 때 이건 꼭 해라 라고 하신 말씀 있는지 먼저 여기 순차적 분위기 하는 거 한번 말씀 드려주세요. 수험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활 일반에 관련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일단 웹툰이랑 드라마를 끊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고1 때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봤었지만 고3 때는 딱 끊었고요. 아예 막 드라마 하는 시간 넘어서 그냥 또 사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보통 다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막 가끔 보면 야자실에서 DMB를 드라마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리듬 깨는 행동은 별로 하면 안 돼요.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밤늦게까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막 숙제를 막 몰아가지고 막 하루 전날에 밤새서 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 리듬을 깨서 그 다음날에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게 누적되면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우리 고3 생활이 아무래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한 가지 정도의 활력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편적으로는 먹는 건데 먹는 거 말고도 하나 정도 활력소가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3일 때도 가끔 공연도 봤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은 제가 굉장히 금지 사항을 되게 많이 아는 게 왜냐면 전 한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3 때 한 것들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야자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써보고 수시 써놓고 붙은 것처럼 착각하고 공부 안 하고 또 막 모의고사 좀 잘 나온다고 난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10월 달에 피곤하니까 자고 낮에 자는 시간에 또 막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재수하면서 바꿨던 게 저는 딱 11시 반 되면 자고 또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또 저 수능 전주까지 저녁에 TV도 봤었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막 수다 떨고 남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 컴퓨터 하거나 그런 거에 쏘는 대신에 그냥 자기 혼자서 잘 쉬는 그 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덜 빠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제가 사실 재수할 때가 고3 때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안 나왔어요. 재수했는데 고3 때는 거의 다 1등급에 사탐 하나 2등급 이 정도 맞았는데 재수할 때는 정말 왜 재수했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시험을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좋았던 것 같은 게 왜냐면 고3 때는 제가 10월 달에 언어만 2개 틀리고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완전히 공부 손을 놓고 그냥 뭐 나는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재수하면서 9월 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근데 그런 거 못 봤다고 해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그 기억을 하되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걸로 만들어서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제일 공부 안 한 시기가 수능 2달 전이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그때 되면 막 지치고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다 아니까 이제 보기도 지겹고 그런데 마지막 2달에 잘하는 그때는 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점수가 오르거든요. 이게 다들 웃으시는데 정말 이거는 그때 버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저도 학원에 뭐 그렇게 뭐 외고 강남에 뭐 맨날 1등 봤던 애들도 그때 되면 학원 안 나오고요. 맨날 뭐 학원 빌보드 붙었던 애들도 그때 돼서 다 떨어지고요. 이거는 진짜 그런 애들도 그런데 그냥 보통 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재수를 하고 성적이 수능 때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고3 때랑 되게 달랐어요. 끝까지 앉아서 열심히 했던 게 이번 성적 신경 썼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수능 2달 전에 야자실에 가면은 꽉꽉 차 있던 게 막 2명 앉아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야자를 계속 꾸준히 수능 직전까지도 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대학 잘 가고 제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능 전날에는 물론 집에 있었지만 이틀 전까지도 계속 야자실에서 똑같은 패턴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막 야자 10시에 끝나고 또 사설 독서실을 끊어서 막 2시까지 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한 달 전에 부랴부랴 사설 독서실 끊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하고 학교에서 할 양을 더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막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어머니도 결론 내리실 거예요. TV를 딱 보셔야 되고, 컴퓨터도 버려야 되고, 핸드폰도 뺏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의자에다가 본드를 붙여놔야 되고, 근데 학생들이 이런 것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들도 학생들이 배려가 들어갈 텐데요. 이 새 학생들한테, 물론 새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랑 잔소리 하시겠어요? 안 잘하는데. 근데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험을 일반할 수 없지만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그죠? 어디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부모님들이 꼭 요거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험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거나 배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차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되게 약해서 고3 때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오래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먹는 거가 너무 그런 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저희 엄마 저한테 별로 잔소리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런 뭐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학원 상담 같은 데 물론 엄청 많이 다니셨겠지만 저한테는 갔다 오셔서 이렇게 뭐라고 하신 적은 그냥 은근슬쩍 흘리는 그런 게 약간 좀 그래야지 약간 심리적인 안정과 이제 의지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고3 때 가족한테 의지해야 되는 이제 가족이 나한테 막 계속 잔소리만 하면은 되게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랑 연주가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나요. 저는 부모님이 저희 성적이나 대학교 진학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시험 잘 못 볼 때도 있고 그 성적표가 다 집으로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도 압박 안 주시고 그냥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내색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저는 보약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냥 학원에서 하루 종일 살아서 학원밥 먹고 그래서 근데 많이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려고 카드 주시면 돼요.
제가 되게 잠도 엄청 많이 자고 뭐 저녁 주말에 자습하다가 저녁에 저녁 먹다 TV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냥 뭐 도서관 안 가니?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저한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압박 안 주셨어요. 제가 수시 원서 쓸 때도 그 제가 좀 9월 많이 못 봐서 되게 대체적으로 다 하향해서 썼었는데 그냥 카드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되게 믿는다는 모습? 그냥 간섭을 안 하시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 되게 부담도 안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시아 학생. 저도 엄마 아빠가 뭐 공부 안 한다고 뭘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뭐 어디서 뭐를 하고 왔던 간에 어쨌거나 집에 오면은 항상 공부했다고 막 너무 고생했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안 하고 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더 미안해서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밖에 나가서 뭐 친구랑 수다를 떨고 왔는지 독서실에 갔다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공부하느냐고 수고하는 학생들이니까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새 학생 얘기 종합되네요. 네. 입에 지퍼를 채우시고 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네. 카드가 결론이었고요. 손들이 반짝거리는데 성적이 잘 나올 때 하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손을 좋아하고 카드를 받아주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리고 질문 학생들 들은 다음에는 어머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궁금한 사항, 저희가 미처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힘내라고 한마디씩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말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인데요. 왜냐면 지금 해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고3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정말 그 당시에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하루하루 10시간씩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 몇 주? 한 30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30분만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자기한테 30개의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루하루 그냥 채워간다고 묵묵히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활력소를 찾으세요. 네. 그게 없으면 나중에 되게 지치더라고요. 아니면은 딴 길로 막 샌다든지. 그래서 뭐 할 때는 하고 잠깐 쉴 때는 쉬고. 그리고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시간이 한 정도니까. 그리고 딱 이거 한 번만 더. 딱 그냥 수능 끝나고 나서 공부 좀만 더 할 걸 이런 생각 안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1년을 불사지르시면 돼요. 네. 저는 재수를 할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능 끝나고 나니까 고3 때 막 놀았던 게 생각이 나고 뭐 그때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대학교 다 떨어진 거는 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엄청 비참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저는 작년에 다 떨어졌는데 뭐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만 못 가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버티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수능 끝나고 내가 웃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하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진짜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하다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진짜 참고 해야 돼요. 막 놀고 싶어도 참고 그냥 내년에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벚꽃 피고 내년에도 뭐 야구하고 올림픽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올해만 딱 참고 하세요. 그리고 고3 때 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되게 친구들 말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뭐 학원이 좋다고 무료로 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 없고 자기 하던 방법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참고로 저는 스터디 플래너나 계획 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계속 스터디 플래너 강조했지만 저는 그냥 저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3 때까지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질문지 없지만 꼭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왜 이런 걸 중요한 걸 안 물어봤냐? 자유롭게 한번 물어볼게요. 뭐 따로 쓰실 말씀 있습니까? 이 얘기는 네, 좋다. 없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좀 이성 간의 강제는 수능 끝나고 받아요. 이성 간의. 고3 교재를 아니 저는 아닌데요. 아니 제가 재수하면서 저희 반 남자애들이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애들이랑 놀았던 여자애들 거의 다 잘 못됐어요. 결론이 이제 수행 생활을 하자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듣고요. 자, 여기 어머니들하고 수험생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이후에 일정 때문에 그런데요. 학부모님들 질문 한 분 정도 받고 수험생들 질문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제가 먼저 네, 그냥 앉아주세요. 저기 이과 학생한테 여쭤볼게요. 예, 이과 학생한테요. 네, 전공적서 네, 이게 전공적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한 거잖아요. 전공적성이. 네,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대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서울대는 올해 입시가 좀 바뀌어요. 개편이 되는 게 3월 달에 그 예시 문제를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 문제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인문계, 다양계 지금은 이제 공통 문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필이었어요. 지필 구술 면제됐죠. 근데 그걸 지필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창의성, 교과형에 대해서 정부에서 작년에 단소와 정책 발표할 때 교과형 구술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해서 서울에서도 이제 교과형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시기에 지금까지는 서울에는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보는 면접, 구술 면접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교과형이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3월 달에 서울대가 공개를 한다 했으니까 그때 그냥 보시면 돼요. 학부모님의 눈과 한번 이과 질문하셨으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에 간담회 때 오셔서 그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수험생들에게 수험생들이 답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험생 한 분 굉장히 적극적인 여학생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마이크 줄게요. 어떤 언니한테? 아무나 상관없어요. 짧아요. 수능 과목 중에 국어랑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답하나요? 아무래도 수능의 왕자? 왕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능의 여왕. 그 한국사는 무조건 교과서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 번 봐야 돼요. 한국사는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1년 동안 달고 산다고 생각하고 지겨울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역사 과목이 대체로 그런 게 한국사 저는 제가 2년을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2년이나 했으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데 동아시아사는 제가 교과서를 아예 다 외웠거든요. 한 문장 다 정말 한 4번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서, 역사 과목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국어 과목은 그게 EBS한테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EBS보다는 기출문제를 더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막 답이 아닌 문학 같은 거는 그게 답이 아닌 성질들 그런 것까지 다 보면은 그 어떤 거는 지문을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의지가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무조건 답이에요. 그 보기에서 안 나와 있으면 왜냐면 거의 시의 의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알게 되고요. 뭐 자연물이 나오면은 감정이입이 된다 이런 선지는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왜냐면 자연물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거는 자기가 하나하나 분석하거나 인강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비문학도 EBS는 거의 지문이 다 쓰레기였고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출문제만 그거도 공부해도, 그러니까 EBS는 그냥 대충 주제만 눈에 익힌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보되 문제는 그냥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뭐 그것도 다 주제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무슨 과학기술은 뭐의 작동 원리가 나온다던가, 뭐 인문에서 뭐 전체를 포괄하는 뭐 그 핵심 그런 게 나온다던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관을 빼놓고 읽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문과 계열 학생 한 학생이 물어봤는데요. 자연계 학생 없습니까? 저기 어머니께서? 네, 수능술 때문에 물어볼게요. 아까 그 수능술 하면서 공식 유도 문제 같은 거라서 이제 평상시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수능술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어요?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수리논술을 별도로 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까 수능술을 준비할 때 그 공식 유도 문제 같은 걸 갖다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수능술 준비를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수리논술 시작을 했나? 본격적인 수능술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그러니까 수리논술 해야지 하고 딱 시작한 적은 없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막 여러 풀이를 보거나 유도를 혼자 해보거나 이거는 고3 때부터 했었고, 또 수리가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아무래도 수원, 수투, 기백, 적통을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 배우는 내용까지 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수리 논술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려고 하면은 너무 계란으로 발치기 겸이고 고3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좀 기본기가 많이 다져졌어요. 그러니까 기백까지 완전히 끝나고 하는데 학원 같은 거 제 얘기를 그러니까 본격적인 학원 같은 걸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했나? 수리 논술이요? 예. 네. 안 다녔어요? 학원을 전혀요? 그러니까 고3 초기 때 뭔가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학원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잠깐 한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후반기는 아예 안 다녔어요. 아예 안 다녔어요? 자연계 학생 있나요? 자연계 학생? 질문한 학생? 어머니 말고 학생? 없습니까? 시간 관계상 더 진행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퇴장한 다음에는 수능 2015학년도 수능 준비에 대해서 한림학원 원장님이신 박유진 선생님을 모시고 2015 수능 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대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